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기 회복과 기업들의 실적 때문에 이제 펀더멘털이 좀 개선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는 반면에 아니면 인플레이션 우려로 다시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4월 그래도 첫날을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크게 어제 시장만큼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래도 어제 상승분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4월장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도 있으시고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오면서 매달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어떻게 시장을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왔는데요. 1월부터 다시 복귀해 보면 1월은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에 대한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이 지지부진하니까 덩달아서 백신 접종도 이제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은 백신 공백기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매집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렸습니다. 백신이 개발됐고 콜드체인 등이 구비된 이후에 우리가 국민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그 시간, 백신 공백기를 거쳐왔고요. 3월까지도 지수 자체 모든 것들이 지지부진한 시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은 데크레센도, 상승은 크레센도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3월에 우리가 겪을 수 있었던 모든 변수들, 변곡점들을 하나하나 다 지나오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동시옵션 만기일, 그리고 FOMC 회의, 미국의 동시옵션 만기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CFD 계좌의 청산일 3월 29일까지였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수급적인 문제들 그리고 곳곳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에 대한 언론에서 표현하기를 발작이라는 단어를 좀 갖다가 쓰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모두 다 영향을 받았던 조금은 속이 쓰리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했던 3월장이었습니다. 이제 4월장을 들어서면서 어제 제가 발송드리고 있는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에 테마성 장세에서 수급, 실적 장세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궐선거에 있어서도 사전투표가 시작되었고요. 그 이후에 대선까지도 우리나라는 준비를 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정치 테마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핫한 주간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우리 시장은 반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초 테마성 수급이 우리 시장을 좀 이끌어 간다면 앞으로는 실적 시즌, 실적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확히 이것을 맞추겠다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대응을 해갈까에 대한 문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까지 선정을 한다면 탑다운 방식으로 종목 매수까지 이어가실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보고 기업을 뜯어보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부터 반도체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부장보다는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쪽으로 보셔서 각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에 맞춘 전략으로 장비 관련된 섹터가 가장 앞으로 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움츠러들었던 시장 중에 스마트폰 섹터 말씀을 드리면서 스마트폰의 탑재되는 OLED 섹터 그리고 폴더블 폰의 시장, 이제는 메이커가 스마트폰 시장 자체를 폴더블 폰 시장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폴더블 폰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스마트폰의 기능 개선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요소가 카메라 성능입니다. 그래서 폴디드 줌 카메라와 관련된 기업까지도 스마트폰 산업 안에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외에도 친환경 2차 전지 조정 시에 보셔도 좋고요.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은행과 증권업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 중에는 건설업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택 분양에 대한 부분이 가장 건설사의 실적과 매출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이죠. 5개사 정도 관심 있게 보시고 그 이후에는
주택을 분양하고 아파트를 지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전문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홈 IoT, 스마트 홈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인테리어나 조명 시장도 부수적으로 볼 텐데 대표적으로는 홈 IoT, 스마트 홈에 대한 부분들 요즘 주택이나 아파트에 탑재되지 않은 가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시장과 섹터를 쭉 훑어드렸고요. 4월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야기가 미국에서 불어오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반도체 이야기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말이 달릴 때에 그 말의 발에 편자를 달아줘야 되는데 편자를 고정할 못이 바로 반도체다. 미국이라는 말이 달리려면 반도체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60일 동안 조사 이후의 보고서를 받은 이후에는 결국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이 반도체 국력 그리고 국익 이러한 부분으로 반도체 시장이 좀 핫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는 일종의 경종을 울리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기업들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제 4월장에서 한 번 더 짚어보실 부분들은 아직 국채 수익률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시장에도 분명 하나하나 변곡점은 있겠지만 조정은 데크레센도, 상승은 크레센도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불쑥불쑥 조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시장의 흐름을 잘 타고 있는 적절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로 짜여진 건강한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 놓으시고 4월장에 수익으로 향한 발걸음 따박따박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4월 증시는 실적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업종 보시는 업종은 기존과 비슷합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그리고 건설주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면요.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이 배터리 침해 소송 분쟁이 어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SK 쪽에 좀 호재가 나타난다라고 소식이 들려오면서 SK 주가도 어제 좀 반영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미치게 될지 LG가 또 어떤 요청을 하면서 소송이 기각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에 ITC 특허 침해 소송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 소송 두 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LG가 이겼다라고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최종 판결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제품을 판매나 수출을 하지 못한다. 10년간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소송이 특허권 침해 소송이었습니다. 2019년 4월 LG가 SK에 제기한 제소는 영업비밀 침해였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19년 9월 SK가 LG에게 그리고 LG도 SK에게 서로 소송을 낸 것이 특허권 침해 소송이었는데 SK가 LG에 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LG가 SK를 향해서 낸 특허권 침해 조사 요청에 대해서는 예비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이 특허권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예비 판결 결정이 났습니다. 오는 8월 2일경 ITC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겠지만 이 부분이 예비 판결과 최종 결정이 뒤집혔던 적이 드물다라는 부분에 봤을 때에는 LG와 SK가 현재 소송전에서 1대1이지 않나라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금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다시 협상 우위에 오를 수도 있는 결과가 하나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특허권 침해 소송은 이미 국내 한국 법원에서도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향해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분리막 등 특허권 침해 소송이었는데요. 1심, 2심 LG가 패소를 했고요. 2014년 3년 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서 양사가 합의를 했는데 부재소 합의라는 것을 했습니다. 10년간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지 않겠다라고 합의를 해서 일단락되었던 사건인데요. 뭐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속지주의와 특허 독립을 내세우면서 이러한 논리로 미국 ITC 위원회에 제기한 소송이 이번에 이러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에도 양사가 합의를 했다라는 점을 조금 돌이켜 본다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4월 11일경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인데 이 결과를 보고 결론이 날지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론이 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 중에도 장군들은 휴전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에서는 총알이 빗발쳤던 것처럼 지금도 양사가 합의를 위한 무엇인가 하고 있다라는 기대에는 아직 저버리기 이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양사,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다 주주들까지도 고개를 조금 끄덕일 만한 현명하고 솔로몬의 지혜 같은 합의점이 좀 도출이 돼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금 더 배터리 업체들의 활력을 불어넣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2차 전지, 전기차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설비와 라인, 캐펙스 증가에 따른 수혜가 되는 부분들 있죠. 설비, 라인, 소재, 부품 관련된 업종까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 이슈로 깊은 조정이 나왔을 때 일부 매수 포인트가 있었고요.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ITC 재소호권으로 인해서 뭔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셔서 앞으로 전망은 밝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